안녕하세요. 새벽에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나를 이끈다. 대학생 때 저와 총장 장학금을 같이 받은 학생 중에 최연석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예 특기생으로 장학금을 받았고 그는 로켓과 우주여행이라는 책을 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같이 총장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가끔 만나 차를 나누기도 하고 밥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생이 로켓을 연구한다는 사실이 마치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일처럼 현실적인 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로켓을 연구해서 뭘 어쩌자는 거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그를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처음에 달에 발을 내디뎌 인류를 깜짝 놀라게 한 지 4년이나 지난 무렵이었으나 그 분야는 대학생들이 거의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죠. 우리나라도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국산 로켓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으로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산 증인이며 사령탑이자 그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을 타고 화성 여행을 떠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고흥 우주기지에서 아리랑 위성 2호 발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그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학생 때 세운 그의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그때 우리나라도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다.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어쩌면 그만큼 더 늦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분명 목표는 그가 세웠지만 그 목표가 그를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이 그의 말대로 우리나라 땅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을 타고 화성 여행을 떠나는 날이 분명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다시 세운 그의 목표가 언젠가는 우리를 이끌고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 최연석 씨 이야기를 하니까 강릉에 있는 참소리 박물관에서 본 에디슨의 발명품들이 떠오릅니다. 그곳에는 에디슨이 발명한 세계 최초의 축음기를 비롯해서 800여 점의 에디슨 발명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을 일찍이 에디슨이 그렇게 발명을 많이 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빵 굽는 토스터가 지금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할 때 무려 2000번의 실험 끝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그에게 그토록 수없이 실패했을 때의 심정을 묻자 에디슨은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 전구를 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에디슨의 목표가 에디슨을 끌고 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마음에도 느린 거북이가 왜 빠른 토끼하고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토끼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는 것을 거북이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는 결국 아무리 빠른 토끼라 할지라도 오만하면 거북이한테 진다는 교훈적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겠지만 정작 거북이가 왜 그런 시합에 선뜻 나섰을까 무척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궁금증이 풀렸어요. 거북이는 아예 처음부터 토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경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이한테는 토끼가 잠을 자든 안 자든 그런 문제는 애초부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들려준 한 오리에 관한 이야기도 목표가 있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해줍니다. 어느 늦가을 야생 오리들이 어느 집 농장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혹한을 피해 멀리 남쪽으로 날아가기 전에 마음껏 곡식을 먹고 힘을 축적하려는 것이었어요. 이튿날 출발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 오리가 다른 오리들은 출발하는데 그대로 농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곡식들이 너무 맛있군. 나는 조금 더 먹고 떠나야지. 그 오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홀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딱 하루만 더 있으려고 했으나 곡식이 너무 맛있어 그만 시간 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야지. 조금만 더. 아니 조금만 더. 오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곡식 먹기에 정신이 없었죠. 곧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군. 추위를 견딜 수 없어. 오리는 그제야 날개를 펼치고 힘껏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살이 너무 쪄서 날아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리는 하는 수 없이 평생 집오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삶과 목표를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참 다릅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은 목표를 세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진정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진정 되고 싶은 무엇이 있으면 일단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말고 꾸준히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내가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목표가 나를 이끕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능력이란 가만히 있는데 미리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더 두고 봅시다. 신입사원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배움의 과정 속에서 능력이 길러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아직도 고등학생 때 쓴 시를 버리지 않고 있는데요. 서툴기 짝이 없는 시들이지만 부끄럽지는 않아요. 그런 시를 쓰던 제가 만일 노력하지 않았다면 시를 쓸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목표를 가질 때 잠재 능력이 일깨워집니다. 저는 시인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시인이 될 수 있었어요. 평생 시를 쓰면서 살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빠이.